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도내에 많은 눈이 내리고 한파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후 4시까지 내린 적설량은 고창이 23.9cm로 가장 많고 정읍 내장산 19.4cm, 부안 10cm, 군산 선유도 5.4cm 등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으며 한파와 강한 바람으로 군산공항 항공기는 결항되고 여객선 5개 항로는 통제됐습니다. 준공된 지 7년째 하멸 농공단지가 80%나 분양되지 못한 채 비어 있습니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분양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신청하기로 해 주목됩니다. 전북도가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립을 본격 추진에 나섰지만 관할권 분쟁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군산시청에서 가진 군산시민과 대화에서 군산,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이 참여하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군산시의회 등 지역기관과 단체들은 새만금 신항과 군산항을 통합관리하는 원포트 운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오늘 도내에 많은 눈이 내리고 한파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주 기상지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까지 내린 적설량은 고창이 23.9cm로 가장 많고 정읍 내장산 19.4, 남원 10.5, 부안 10, 군산 선유도 5.4cm 등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임실과 남원, 김제 등 3곳에 대설특보가 유지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으며 한파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군산공항 항공기는 결항되고 여객선 5개 항로는 통제됐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곳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눈은 앞으로 2에서 5cm가량 더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서 국가등록문화재 외벽이 파손됐습니다. 어제 오전 6시 군산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국가등록문화재인 옛 남조선 전기주식회사 외벽이 파손됐습니다. 외벽의 파편은 도로 위로 떨어져 한때 차량 통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옛 남조선 전기주식회사는 지난 2018년 8월 6일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전북도가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립을 본격 추진에 나섰습니다. 3개 시군이 참여하는 합동추진단이 꾸려지면 조례 등을 제정해 특자체를 구체화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관할권 다툼으로 갈등이 깊어지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도민과의 대화에 나선 김관영 지사. 군산 방문에 앞서 군산시의회 새만금 특별위원회가 군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 통합 운영을 해수부에 전달하지 않았다며 김관영 지사를 규탄하고 나선 겁니다. 전문위원회 결론을 부정하고 독단적으로 의결을 외신한 전북자치도는 즉각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하며 회의 결과를 원문을 사실 그대로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군산과 김제가 관할권 갈등으로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전북도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군산시청에서 가진 도민과의 대화에서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립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자치단체는 뭐냐면 군산과 김제와 부안이 지금처럼 그대로 자치단체를 유지합니다. 시장 문서도 다 뽑고 시의회도 다 있고 하지만 새만금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자치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 단체장은 군산시장님과 김제시장님, 부안군수가 1년씩 돌아가면서 행정통합이 아닌 군산과 김제, 부안이 연대하는 연합체계를 구축해 새만금 사업을 가속화하겠다는 겁니다. 김관영 지사는 특자체 출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진할 47개 사업도 발굴해놨다고 설득에 나섰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용역을 해봤더니 만약에 새만금 특별자치단체가 만들어지면 공동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47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자치단체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47개 사업이 아직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올해 안으로 만들어서 좀 속도감 있게. 하지만 관할권 문제가 얽히면서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전북도는 특자체 설립과 관할권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갈등을 넘어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논의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떼나 했던 새만금 특자체. 구체화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 시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됩니다. 군산시의회는 최근 군산시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 입법 예고를 마쳤습니다. 조례안은 지역경제 위기 상황 극복과 소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례안은 이르면 다음 달 임시회 회기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군산의료원의 급성기 진료시설이 확충됐습니다. 군산의료원은 410억 원을 들여 지상 6층 규모로 전담병동을 건립하고 오늘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급성기 진료시설은 음압 격리실을 갖춘 응급의료센터와 간호강병 통합서비스 84병상, 감염병 전담병동 7병상 등이 있습니다. 한편 군산의료원은 오는 2027년까지 본관 일부 시설을 리모델링해 건강증진센터와 여성의학센터, 외래진료실 등을 확장 재배치할 방침입니다. 익산 1산업단지 인근 하천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완충 저류시설이 설치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국비 등 295억 원을 들여 올해 착공해 내년에 준공됩니다. 금강동 폐수처리장 인근 시유지에 설치되며 4,700톤의 오염수를 저류할 수 있습니다. 완충 저류시설은 비가 내리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업단지에서 유출되는 유해 화학물질과 소화수를 임시 저장한 후 폐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설 명절을 맞아 진행된 익산몰 기획전이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2주간 진행한 설 기획전은 2억 2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는 지난해 기획전에 비해 28%가 늘어난 겁니다. 올해 기획전에서는 사과와 배, 고구마가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올해 익산몰 매출액 목표를 43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군산 인구가 5년 후에는 25만 명 아래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군산의 인구는 25만 8,047명으로 1년 전보다 1,933명이 줄었습니다. 군산의 인구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2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30년에는 25만 명 아래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의 최대 상권인 수송 조촌동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21.7%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수송 조촌동 상가의 공실률이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3분기 15.8%보다 6.8%포인트 높아진 것입니다. 수송 조촌동의 중대형 상가는 비싼 임차료 때문에 공실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익산에는 준공된 지 7년이나 지났지만 텅텅 빈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바로 함열 농공단지인데요. 분양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기획발전 특구 지정에 도전장을 내기로 했습니다. 상반기 내에 정부 공모가 이뤄질 예정인데 익산이 2년 연속 지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의 함열 농공단지 32만 9천 제곱미터로 10만 평 규모입니다. 2019년 준공해 LED 전문 산단이란 이름을 내걸고 분양을 시작했지만 성적은 신통치 않습니다. 현재까지 분양된 업체는 솔루스 아이테크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등 5곳에 불과합니다. 준공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전체 부지의 80%가량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곳에 분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회발전 특구 지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3반기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하면 후보지로 신청할 방침입니다. 함열 농공단지의 기회발전 특구 후보지 면적은 8만 평. 기회발전 특구가 지정되면 소득세와 법인세 등이 길게는 10년간 감면됩니다.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도 5%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등과 비교할 때 세제 감면 기간이 2배여서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조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특구로 지정된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익산 3산업단지는
분양이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그 법인세 같은 경우도 기회발전 특구는 5년 동안 100%에다가 2년 50% 그렇게 감면을 하거든요.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이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좀 선호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종 지정까지 변수도 있습니다. 익산을 포함해 전주와 정읍, 완주 등은 지난해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돼 올해 연속 지정을 노리는 상황입니다. 기회발전 특구가 분양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전국 공모 경쟁이 뜨거울 전망입니다. 전북자치도는 현재로서 장담을 할 수 없지만 도내 산업단지의 기회발전 특구 지정 가능 면적이 200만 평인 만큼 이번에도 제대로 대응한다면 추가 지정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까지 지정된 면적은 88만 평입니다. 저희도 일단은 작년 한 번밖에 지정이 안 됐기도 했고 다른 시도들도 웬만하면 한 번밖에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는 알겠지만 350억 원이 투입된 하멸 농공단지. 준공된 지 7년이 되도록 텅텅 비어있는 산업단지가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통해 탈출구를 마련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교육지원청의 관내 계약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좋은정치 시민넷이 분석한 지난해 교육지원청 계약 현황을 보면 익산교육지원청은 전체 계약 금액 522억 원 가운데 관내 계약률은 15.6%인 81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전북 지역을 벗어난 다른 지역 업체와의 계약도 11.1%인 58억 원 규모입니다. 군산교육지원청은 전체 계약 금액 716억 원 가운데 관내 계약률은 7%인 5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전북 지역을 벗어난 다른 지역 업체와의 계약이 14.3%, 102억 원으로 더 많았습니다. 좋은정치 시민넷은 지역에서 순환돼야 할 교육 예산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료 거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신영대 의원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수의사에 한해 적용된 진료 거부 금지 의무를 동물병원 개설자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동물병원은 수의사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동물진료법인, 수의학 전공대학, 비영리법인 등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면서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울산시장 선거 출마 포기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1심에 이어 오늘 열린 2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한 의원은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히고 이제 윤석열 탄핵과 내란 종식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8년 만에 열리는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 전북에서 7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에 따르면 오는 7일에서 14일 중국 하얼빈에서 열리는 동계아시안게임에 도내 출신 선수들은 바이애슬론, 빙상, 스키 등 3개 종목에 출전합니다. 바이애슬론에는 정민성, 고은정, 최유나, 이연주, 최두진이 나서게 됩니다. 정윤아는 빙상 종목인 스피드 스케이팅에, 최태희는 스키에서 메달에 도전합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제26회 영화제의 공식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포스터는 2020년부터 모티브로 삼은 전주의 영문 이니셜, 제1을 26개 원이 움직이는 형태로 형상화했습니다. 이번 포스터는 영화제가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양성을 표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4월 5일 치르는 2025년도 제1회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 시행 계획을 누리집에 공고했습니다. 응시원서는 오는 17일에서 21일에 접수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는 17일에서 20일까지 받습니다. 시험 장소는 3월 21일에 공고하며 합격자는 5월 8일에 발표됩니다. 응시자는 최종 학력증명서와 증명사진 2매,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박예린이었습니다. 전북 혈액원의 혈액 보유량이 적정 수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전북 혈액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전북의 헌혈자 수는 1년 전보다 17%가 줄었습니다. B형은 6.91분을 확보하고 있지만 A형은 3.51, AB형은 3.71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혈액원에서는 5일분을 넘게 가지고 있어야 적정 보유량으로 판단하지만 현재 혈액 수급은 위기 단계 가운데 관심 단계입니다. 군산에서 지난해 836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 767건보다 늘었고 인명피해는 사망 4명, 부상 8명입니다. 또 재산피해는 85억 4천만 원입니다. 화재 원인을 보면 부주의가 전체의 49.8%를 차지했고 이어 전기적 요인과 기계적 요인 순입니다. 월별로 보면 3월과 6월, 8월이 많았고 시간대는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도내 학교 안전지킴이가 증원됩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지킴이 인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도내 350개 학교를 대상으로 지난해보다 70명이 늘어난 438명의 안전지킴이가 배치됩니다. 이들은 외부인 출입 관리와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등 학생 보호와 학교 안전을 위한 활동을 맡게 됩니다. 올해 군산학교 밖 늘봄 운영기관이 25곳으로 확대됩니다. 군산교육지원청은 학교 밖 늘봄 운영기관을 지난해 20개 기관에서 올해 25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밖 늘봄 학교는 배움과 돌봄 장소를 학교 밖으로 옮겨 진행하며 초등학교의 부족한 공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늘봄 학교는 오후 6시 이후에도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가 높습니다. 도내 농민들에게 벼 우수 품종이 분양됩니다. 전북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오는 12일까지 올해 보급종 벼 신청을 받습니다. 분양 물량은 10개 품종 47톤입니다. 농민들이 거주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요청하면 농가에 분양됩니다. 군산시가 미취업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활력수당을 지원합니다. 군산시는 청년 활력수당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30여 명이 늘어난 292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군산에 사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입니다. 선발된 청년은 복지 포인트 방식으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익산시가 도시가스 시설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들어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등 40세대를 지원합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비용의 80% 한도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800만 원까지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오는 28일까지 하면 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까지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익산시가 정부로부터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익산을 포함해 전국 2곳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익산시는 4년간 2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익산시는 왕궁보석 테마관광지를 주요 거점으로 한 반려동물 공원을 조성합니다. 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캠핑 체험과 동물 헬스케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친화관광 도시는 모두 6곳으로 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솔티 어린이집의 원생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 찬 저금통을 오현도서관에 기부했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과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산 그림책 숲도서관에서 저금통 기증식이 진행됐습니다. 기증된 기금은 원생들이 그림책 한 권을 읽을 때마다 100원씩 모은 것입니다. 군산 흥천사가 올해도 이웃을 위한 사랑의 백미를 해신동에 전달했습니다. 해신동 복지센터는 백미 50호를 흥천사에 기탁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기부받은 백미는 전북사회 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위기 가정을 위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입춘이 지났는데도 전북은 눈이 내리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매우 춥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출발해 영하 2도까지로 종일 영하권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흐리고 눈이 오며 최저기온 영하 9도로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익산도 흐리고 눈이 오는 가운데 최저기온 영하 9도로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 최고 3m, 먼바다 최고 4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